안녕하세요. 창성고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158쪽 근대의식의 확대 네 번째 시간으로 선생님하고 관련된 내용 복습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역사와 우리말을 연구하는 문화적인 쪽에 많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하고 본문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위기가 이제 처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한국사와 국어 연구를 통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국고 수호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오개혁 이후 선생님이 연도로 조금씩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했죠. 1894년 이후가 되겠죠. 정부는 조선 역사, 동국 역대 사략 등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독립과 자주의식을 강조했고 일사늑약 이거는 언제입니까? 일사늑약 1905년이 되겠죠. 신채호, 박은식 등의 학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애국심을 일깨우고 민중을 계문하고자 하는 노력을 책을 펴내면서 하게 됩니다.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이거는 신채호가 위인들의 정기를 펴낸 거고 독사실론을 통해서는 민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내세워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박은식은 신문과 잡지에 역사와 관련된 논설을 발표하면서 민중의 역사의식을 일깨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무렵 월남 망국사 월남은 베트남이라고 했죠. 베트남이 프랑스에서 식민 국가가 되었는데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망한 그 역사를 기록한 거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내용이 미국 독립사 그 다음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라고 해서 이태리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되게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밀라노, 그 다음 뭐 피렌체, 베네치아 이런 국가 도시 국가로 되어 있다가 근대에 와서야 이탈리아라는 통일 국가가 되거든요. 그런 외국의 건국이나 흑마에 관한 책들이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 한글 사용과 국어 연구 부분을 살펴보면 갑오개혁 이후에 공문서에 한자와 함께 모두 쓰기 시작했다. 한글을 사용했다. 그럼 이전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한글은 공문서에는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등 순한글 신문도 발행이 되었다. 그 다음 한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말 표기법의 통일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각 지방마다 말의 표기법이 달라서 쓰임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정부는 한글의 체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07년 연도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6.1준의 대한문전, 주시경의 국어문법 같은 한글 문법 체계를 연구한 책들도 출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월남 망국사 같은 경우에 베트남이 프랑스 침략에 무너져가는 과정을 담은 건데 황성신문에서 먼저 보온역 소개를 하였고 전체 내용이 국한문 혼용체 순한글 등으로 번역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한국사와 국어 연구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사실론 서론에 신채호는 무엇이 역사소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서술한 것이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민족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 민족의 애국심이 사라질 것이니 역사가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역사를 쓰는 사람은 먼저 민족의 형성 과정을 줬고 정치는 어떻게 번영하고 어떻게 쇠퇴하였는지 산업은 어떻게 융성하고 쇠퇴하였는지 무공은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갔으며 그 문화는 어떻게 변하였으며 다른 민족과는 관계를 어떠하였는지 서술해야 한다. 만일 민족을 주체로 한 여기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고 해서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이라는 것이 역사서술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사늑약 이후 전개된 한국사와 국어 연구의 목적을 추론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사늑약 이후에 국어 연구를 한 이유는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뭔가요?
민족 의식을 고취하여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다. 민족 의식 수호해서 이를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역사와 우리말 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단편 끊어지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지금 나왔던 시기가 전부 다 일제 식민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뒤에 이제 식민지 시대의 문화라든지 배우게 될 텐데 그거하고 섞어놨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요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복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